4,864.6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0.43% 올라서요. 15,425.94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사상 처음으로 38,000선을 돌파했었는데 간밤에는 아주 살짝 하락했습니다. 다시 38,0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37,90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종목판으로 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입니다. 장 마감까지만 해도 주가가 1.33% 오르는 수준, 평범했는데 지금 장외 시장에서 8%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에 가입자가 1,310만 명이나 됐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만 무려 500만 명이 신규 가입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이후로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89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세가 무섭습니다.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말하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WWE입니다. 네, 이 WWE와 무려 6조 7천억 원짜리 10년 계약, 그동안의 방송사들이 주던 돈의 2배 이상을 주는 초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이처럼 무서운 기세가 어째서 다음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회사 중에서 지금의 시장을 읽는데 눈여겨볼 만한 곳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많겠지만 유명한 회사고요. 아날로그와 인베디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해서 파는 기업인데요. 이곳 역시 간밤의 주가는 별로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 장에서 4%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 월가의 기대치였던 40억 9천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34억 5천에서 37억 5천만 달러 수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만들어서 팔고 있는 반도체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이들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차나 관련 산업들의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AI 반도체는 그야말로 붐이죠. 그런 붐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져 있지만요. 사실 반도체에 AI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쌓이는 자동차를 비롯한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앞으로의 경기 하강에 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으면서 내달리던 반도체 업종에 이거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희성 지점장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M. 3M은 역시 올해 전망을 월가 기대보다 낮게 제시하고 성장 전망이 보이지 않는 분야에선 사업 철수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11% 넘게 빠졌습니다. 내일은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계적으로 자사 모델의 가격을 낮춰서 마진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내놓는 실적입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매그니피선트 7에서 빼야 한다, 매그니피선트 6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듣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금리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함께 보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10년물 금리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13, 4.15선에 바짝 다가서 있는데요. 먼저 어제 일본에서 금리 환경 관련돼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 0% 수준에서 유지하는 초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대로 일본에서도 임금 인상 분위기가 나오고 물가가 좀 더 오른다면 이런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 고려하게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신 가조 총재가 밝혀서요. 저희 모닝라이브에서도 연말 연초에 짚어드렸지만요. 일본의 봄철 임금 협상 시즌을 지나고 2분기에 일본도 결국 금리를 올릴 거란 예측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예상 나오면서 엔화는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닝라이브에서도 집중적으로 짚어드렸지만요. 바닥을 모르고 중국 증시가 추락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별다른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중국이 증시에 2조 위안 2,78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홍콩 항생지수와 상하이 지수 모두 정말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지수의 상승률에서 보시듯이 처음에는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세가 일제히 제한됐습니다. 중국에서 일단 부양책이 나오는 건 반길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지금 웬만한 부양책 가지고는 구제할 수가 없는 증시다.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아시아로부터의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본에서 금리 변화, 인상 쪽으로의 변화 조짐이 보이면 그때마다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시 우리 미 국채 금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심리적 마지노선 4.15%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4.15%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가 드디어 스웨덴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 동맹 대 미국을 위시한 나토 동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서구 정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의 위협을 느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낸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튀르키예가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비준하는데 시간을 좀 끌어왔죠. 이렇게 해서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요. 나토의 역사적인 확장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키이우와 하르키우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서 적어도 18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일제히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브렌트유는 여전히 80달러 바로 미친 79.70달러에 머물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는 0.52% 빠지면서 배럴당 74.37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한파로 원유 생산 차질이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긴 하지만요.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약간 하락한 겁니다. 리비아의 사라라 유전이 시위대의 소요로 운영이 2주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정세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이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는 속보가 좀 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던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에게 대대적인 공습으로 타격을 입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는 되도록 화해 모드로, 되도록 진정 모드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함께 들어오는 그런 엇갈리는 뉴스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